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지난주 뭐 했냐? 부동산 총론인데 1장에 있는 내용은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그냥 단지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장은 첫 번째 뭐 있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요. 연구 대상이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개 있다, 그죠? 활동과 뭐가 있습니까? 현상. 그러니까 큰 줄기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이 있을 거예요. 성격은 물론 이제 그 정확한 개념 아닌 게 중요하지만 아니면 그 반대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얘는 항상 종합과학이지 단편과학은 아니겠다, 그죠? 또한 야채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은 아니죠, 그죠? 또 결국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이 말만 없으면 맞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 방식이 있을 거예요. 물론 꽤 많지만 두 개만 정확히 아시면 되죠,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종합식. 이 종합식이란 말뜻은 결론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식은 항상 키워드가 뭔가 하면 기술, 경제, 또 뭐가 있죠? 법을 가지고 항상 뒤에 뭐 들어야 됩니까? 체계화시킨다 또는 뭐 다른 말로 종합한다 이 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로 보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의사결정은 어떤 걸 할까 말까 판단할 때 항상 각 개인은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한 번쯤 그냥 본 기억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실상은 중요한 게 두 번째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복합 개념 부동산. 이거하고 서로 비교할 게 뭐죠? 복합 부동산과 서로 비교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하실 때 이제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는 게 얘는 복합 개념, 부동산 개념 묻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3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경제, 법인데 각각의 측면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말로 하자고요. 기술 측면은 뭐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꾸로 경제는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은 경제재이다. 즉 다른 말로 돈이다. 그래서 이런 자본, 자산, 생산 요소, 상품, 뭐 제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사실상은 중요한 게 법이란 개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은 크게 두 개 있죠. 협의 부동산과 그 반대 뭐가 있습니까? 광의. 자, 협의는 반드시 무슨 측면만? 민법상 말하는 부동산만 취급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민법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뭐요? 정착물. 자, 여기에다 한 개 더 추가하자고요. 뭐까지? 여기에 포함되면 결국은 이 광이죠, 광이.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건요, 정착물은 반드시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동산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이 뭔가 하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핵심이 이거죠. 얘는 일시적 부착되어 있다. 얘는 지속적이며 계속적이며 장기적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먼저 아시고 있죠. 자, 그리고 정착물 다시 크게 두 개 있죠. 첫 번째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또 토지와 분리적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정착물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독립 정착물 그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로 묻는 게 이제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되는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복합 부동산은 결국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 이 말 들었을 때 그게 복합 부동산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보니까 이제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로 가보자고요. 자, 용어 꽤 많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딱 세 개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지역 상호간 이동. 여기에 뭐죠? 지역 상호간 후보지. 그 다음에 지역 내의 변화 뭐죠? 이행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건부지. 토지에 건물이 없는데 앞으로 이용될 수 있는 땅이야. 낮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지번 또는 권리, 필지적, 가격 등을 파악할 목적이다. 이런 게 획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부동산 특성요. 특히 뭐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특성인데 굳이 이게 자연적 특성이니 인문적 특성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건 이런 거요. 자,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부동성. 땅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다. 부정성.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영속. 똑같은 땅은 있을 수가 없다. 개별성. 용도는 아주 뭡니까?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파생된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할 거니까. 그죠? 일단 그런 걸 좀 아시고. 그래서 이 파생된 특징 기억하시면서 일단 지난주에 했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우리 프린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요 내용, 강의 내용도 있지만 이것만 항상 돼 있죠? 이거밖에 없습니까?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내줄 건데요. 우리 분명히 저기 지난주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게 아마 이제 오늘 또 다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뭐 있으면 지난주 했던 걸 다시 복습한 차에 보시고, 그 뒤에 항상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건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 30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죠. 지난주 했던 걸 그걸 한번 풀어보시라고. 복습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걸 나중에 집에 가서 본다면 계속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이 쌓입니다. 쌓이면 나중에 볼 줄 알죠. 절대 안 봐. 그러니까 오늘 보고 그냥 버리시라고 한 게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렇게 이제 답지가 없어요. 정답이 없다고. 근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한 차원에서 거기 있는 내용하고 답지를 같이 내준다고.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갖고 반드시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거기 강의 노트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무조건 기본서예요. 모든 거에 대한 이 내용은 기본서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서니까 기본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뭐냐. 자, 경제. 우리 수험생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할 내용인 경제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또 이제 우리 이 그래프에 대한 걸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금방 이 눈에 안 띈다고 사실은.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같이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기본서는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저기 보니까 70페이지. 자, 70페이지.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경제 보니까 수요와 뭐가 나 있습니까? 공급 나 있죠. 근데 항상 우리 아까 설명했지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항상 비교할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수요 반대가 뭐예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록 우리 책에서는 수요 공급을 따로 보았지만 저는 같이 묶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묶어보면 결국은 비교할 때,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명확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잘 알지만 우리 수요라는 것은 보통 약자를 쓸 때도 D라 씁니다. 디맨드니까. 그 다음에 S라는 건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잘 알지만 P란 건 뭐예요? 프라이스? 가격이죠. Q는 뭐예요? 양인데 요때 QD란 말 쓰면 이거 뭐예요? D는 수요죠. 그래서 수요 뭡니까? 양. 그죠? 수요라는 말 쓸 것이고 QS는 뭐죠? 공급, 양이라는 용어를 쓴다 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있죠. 제일 먼저 볼게. 개념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개념부터. 자, 일단 항상 수업은 강의 노트를 먼저 봅니다. 강의 노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마지막 가서 책에 있는 중량을 체킹할 거예요. 자, 그런 순서로 갈 테니까 일단 강의 노트 보니까 10페이지요. 자, 강의 노트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예. 그 첫 번째 개념 나 있죠? 자, 개념 보니까 중요한 말은 키워드가 딱 3개 있어요. 뭐를 먼저 보는가 하면 맨 먼저 이런 거 마시면 돼요.
첫 번째 기간이냐 시점이냐 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이 있는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 이 재화란 말 뜻은 뭔가 하면 우리 보통 재화, 서비스, 용역이란 말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개념상 약간 구분되지만 우리 부동산에서 그걸 구분하지 말고 묶어서 제품이다, 상품이다, 물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자 일단 구매하는 건 수요의 공급이에요. 구매, 수요, 판매하는 건요. 공급이죠. 그래서 구매 또는 판매한 거냐 아니면 하고자 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답니다. 욕구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중에 어떤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기간과 시점까지 물었던 게 15회부터 26회까지죠. 매년마다 한 문제를 물었어. 한 문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욕구 가지고 두 번씩이나 시험에 냈다 이겁니다. 다만 앞에 한 욕구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욕구냐, 이거는 큰 의미는 갖지 마세요. 자, 이 말은 구매한 거는 이미 물건 산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걸 보통 뭐라 하냐?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 하고자 하는 건 이미 산 겁니까? 앞으로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사전적 개념을 쓰는데 그럼 실제 관심 있는 건 어떤 물건 이미 산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고 싶어 하는 양이 중요합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절대 질문 나왔을 때 구매한 것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판매한 것 이랬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사전적 개념만 취급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욕구란 말이 꽤 중요하거든요. 욕구. 자, 우리 욕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수요이든 공급이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유효 수요, 그 다음에 반대 뭐 있습니까? 잠재 수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뭐가 될 것인가를 좀 봐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구분 기준은 뭐냐? 뭐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점은 유효 수요이든 잠재 수요이든 둘 다 이 물건 수요층 봤을 때 사고 싶어 해. 응? 근데 유효는 반드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 능력이 되는 수요가 뭐냐? 유효 수요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말로 잠재 수요다라고 쓴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여기 있는 원주시에 보니까요 30평이 현재 3억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결과 살 능력이 되는 수요고 얘는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는 게 곧 이게 잠재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하면요. 과연 우리 수요량을 측정할 때 요것만 취급할래 얘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럼 따져보죠. 자, 내가 현재 30평을 사고 싶어 해요.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잠재 수요 맞죠? 그죠? 근데 그 돈을 앞으로 50년 후면 충분히 3억을 모을 수 있대. 이게 분명히 잠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현재 수요량을 측정할 때 포함한다. 이건 논리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유효 수요만 취급했을 때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요거 말씀하면 돼. 이렇게 물었던 거 문제 1번이야. 자, 문제를 보시는데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잠시만요. 항상 뭐 있습니까? 부동산 학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 중심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제가 강조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래 제가 전공이 부동산 투자하고 금융이 제 전공이에요. 그럼 우리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인력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저한테 문제를 출제를 의뢰한다면요. 분명히 내가 전공했던 요것만 다 의뢰합니다. 실제 요것만. 이걸 벗어난 건 절대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투자 금융 관련된 책이 우리 집에 약 한 300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까? 집에 있는 책까지 내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서울에서 원주에 온다는 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라면 키워드는 항상 똑같은 용어야. 근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분명히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알지만 이 중간에 부연 설명된 거까지 틀리게 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주 온다 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똑같은 용어지만 기본적인 키워드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이걸 부연 설명 다 틀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공부하실 때 그 부연 설명력 보지 말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움직이시라고. 자, 일단 그래서 1번 가보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수요는 뭐라고? 의사와 능력 있는 양이지. 의사와 능력 있는 게 다른 말 뭐지? 요거. 의사와 능력 있는 것. 그지? 유효수요만 의미한다. 이게 키워드의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 있습니까? 중요한 키워드 가지고 움직이시면 내가 흔들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키워드 이제 사실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 10월달과 시험 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완성되는 게 뭐냐? 이렇게 키워드 잡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사실 키워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조금 다른 시간 내에 이제 알고 사는 방식이 이제 문제죠. 그죠? 자, 다시요. 그런데 여보세요, 이제. 이때 중요한 건 사실상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간과 시점에 대한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봐보자고, 이제. 요걸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차이만 정확히 하시면 되는데, 이 flow란 말은 말 뜻이 뭐예요? 흘러간다 이거지. 요걸 다른 말로 유량이다 쓴답니다. 거꾸로 스톡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저축되고 축적되어진 양, 즉 다른 말로 저량이란 용어를 쓰겠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량과 유량에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 유량 아닙니까? 강이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흘러간 양을 말하냐고 되게 유량이라고요. 거꾸로 저량은 현재 뭐 여기 있는 물컵이 있죠? 물컵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저축되고 축적된 양이 있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저량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면 자 물어보자고요. 이런 거요. 현재 물이 흘러간 양은 10,000톤 정도 흘러갔더라. 100만 톤 흘러갔다 했을 때 이게 많다 적다 이 자체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얘는 보니까 10,000톤은 한 시간 동안 흘러간 거야. 요건 보니까 1년 동안 흘러간 양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양이 많다 적다 파악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요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단서가 있을 때 이 양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간. 그죠? 기간. 거꾸로 물이 현재 물컵에 담겨져 있는 양은 특정한 뭐 있습니까?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저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시점이란 말과 서로 관련돼 있어요. 또한 야채 보니까요. 유량은 결국은 다른 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국은 장기란 말과 똑같을 것이고 저량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반대되는 개념 결국은 장기 반대 뭐요? 단기 그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그러니까 신규는 분명히 장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남아있는 주택은 현실 남아있는 주택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기존 주택 또는 재고 주택은 다른 말로 저량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적어도 요 세 개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외에 굉장히 많은 예가 책에 있는데 그걸 다 보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어쨌든 적은 양을 암기해서 효과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지문에 딱 떴을 때 이 말 딱 집어넣으세요. 앞에 월, 연 이 말 넣어서 말이 되면 이건 무조건 유량입니다. 뭔가 집어넣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 말 대신 현재란 말 집어넣으면 무조건 말되게 돼 있어요. 이럴 땐 저량된다고. 즉 무슨 말인가 이런 거요. 현재 자 봐볼게요. 인구,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임대료. 요거 가지고 저량 유량을 판단해 보자고요. 자, 원주시 인구가 50만이다. 근데 앞에 붙입니다. 1년 동안 인구 50만. 뭔가 이상하지? 현재 50만 훨씬 깔끔하지? 그럼 결국은 이건 뭐야? 저량이야. 그지? 자, 소득이 1000만 원 된다. 소득 다른 말로 월급, 연봉, 천. 말 되는 거죠? 이건 유량입니다. 자, 가격이 현재 5억 된다. 1년 동안에 이거보다 현재 5억 훨씬 깔끔하지.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저량. 그죠? 임대는 보통 뭐 있습니까? 우리 월임대, 연임대 쓰는 거지. 따라서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굳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푼다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문제 풀으면 대충 이 개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일단 우리 거기 있는 강의부터 가볼까요? 자, 강의부터 보니까 10페이지. 자, 맨 위에 뭐 있습니까? 네, 갈로 1번. 유량과 저량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또 개념은 좀 구분되어 있고 밑에 예를 볼게요. 임대를 했죠. 그죠? 그럼 참고로 이런 건 이 대충 있죠. 대충 감을 잡으면요. 끝에 무슨 양이 나오죠. 나오면 거의 90% 이건 대부분 뭐 있습니까? 유량. 왜 그런가? 우리 현재 학원 1층에 보니까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핸드폰 가게 있죠? 자, 핸드폰 가게 보니까 이 핸드폰을 100대 팔았답니다. 판매량이 100대요. 요거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항상 뭐든 많다 적다 앞에 기간이 있어야 되지. 1시간이냐? 1년이냐?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이건 분명히 유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량, 거래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몽땅 다 유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야침. 예, 거기 보니까 순영업 뒤에 소득 나 있죠. 그죠? 이것도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저량 속에 보니까 특히 가격, 인구 등은 저량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이고. 자, 우측에 갈로 2번 보니까 제가 사전적과 사후적 나 있죠. 반드시 사전적 개념을 취급합니다. 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유효 수요 반대 잠재가 있는데 항상 유효 수요만 취급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있죠? 2번, 3번, 4번까지 풀 겁니다. 2번, 3번, 4번까지. 자, 2번 가자고요. 2번 쭉 보시면서 키워드가 뭔가 찾아가셔야 돼. 기간은 뭐라고요? 저량 개념이다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될 쓰면 자꾸 이렇게 키워드를 연습하세요. 이렇게 표시하셔갖고. 그러니까 기간과 저량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 있는 거예요? 없지. 그럼 결국은 기간 나왔으면 뒤에 뭐 써야 돼? 유량이란 말 써야 되죠. 자, 3번 가볼게요. 3번도 예, 거래량, 신규는 뭐죠? 유량이죠. 4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유량은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키워드를 갖고 가셔야 돼. 그래서 유량과 기간은 서로의 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갑니다. 기본서. 자, 기본서 보니까요. 예, 70페이지. 자, 수요의 개념이 있어요. 자, 수요의 개념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1번에 보니까 수요 나 있죠. 자, 거기 중요한 말이 키워드가 잠시만요. 이거 빠져먹는 내세요. 항상 여러분들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을 묻는 순간 일정 기간이라는 단수 들어야 돼.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현재 술을 먹는데 있죠. 예, 양주를 5병 정도 먹습니다. 실제. 근데 이 5병이라는 자체가 어떤가 하면요. 1시간 동안 5병이냐, 1년 동안 5병, 그거 양이 달라지겠지. 그죠?
그럼 항상 뭐든지 많다, 적다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기간이란 단서가 없으면 이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어쨌든 일정 기간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만 이 양이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다시 책 보겠습니다. 책의 중요한 키워드, 기간. 쭉 가서 뭐 있습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욕구인데 실제 이게 문제를 장난치면요. 기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욕구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서 요걸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게 누구냐? 71페이지 양갈로 2번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전적 개념이죠. 절대 이 말 대신 사후적 개념 쓰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항상 거기 일정 기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결과 뭐 있습니까? 유량의 개념인데, 자, 조심할 건 그 유량 개념 중에서 자, 하나, 둘, 셋째 줄 끝에 자, 이래서 말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는 유량의 수요량뿐만 아니라 저량 수요량도 분석합니다. 자, 일단 그런 건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유효 수요 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 수요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뭐뭐 있어야 됩니까? 그죠?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한 개 뭐 있습니까? 구매 의사. 그죠? 없지만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갖고 있는 수요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쯤 봤으면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 이제 책은 쭉 넘어가서 있죠. 공급. 자, 공급 갑니다. 공급 보니까 79페이지입니까? 네. 자, 79페이지 갑니다. 자, 2번 부동산 공급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공급 이론, 갈로 1번 공급 개념, 동그라미 1번 공급이란 나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쭉 보니까 일정 기간, 그 다음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런 것만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D장에 가보니까 갈로 2번 공급에 대한 성격이 있죠. 얘도 굵은 글씨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뭐요? 유량 개념이다. 두 번째는 판매한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욕구니까 이건 사전적 개념이죠. 또한 야채 뭐 있으면 반드시 이건 유효 공급만 취급하지 절대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잠재란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니까 유량과 저량이 뒤에 있는데 조금 뒤에 가볼게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 88페이지요. 자, 88페이지 심화학습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은 다른 건 보지 말고 첫 번째 있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에 있을 거예요. 갈로 일반 유량 변수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3번은 얘가 꽤 많지만 그 모든 걸 다 보지 말고 자, 요것만 기억하자고. 소득, 임대료 또는 지대, 그러면 생산량. 쭉 가서 마지막에 주택 거래량. 두 번째 줄.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항상 제 지론은 이겁니다. 비록 이런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이 꽤 많지만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걸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 관련 없는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로 2번 저량 변수요. 저량도 밑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그 내용 중에서 자, 인구, 주택 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순자산 가치 이 정도까지만 그런 것만 보시고 다른 강 넘어가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끊자고. 자,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거 할 거 이제 두 번째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법칙과 그 다음에 곡선 요 두 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P가 뭐라 했습니까? 가격이죠.
그 다음에 Q는 양인데 QD라 쓰면 수요량입니다. QS란 말씀은 공급량이 되겠죠. 그죠? 이때 보니까 이 분필 한 개가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 의사가 있고 이렇게 만들 의사가 있어요. 근데 잘 알지만 자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 입장에 그만큼 싼 거 아닙니까? 그죠? 싼 만큼 수요량은요 늘어나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비싼 만큼 수요량은요 줄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뭡니까?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뭡니까? 네, 감소하겠죠. 따라서 현재 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이 법칙이 법칙. 수요량은 현재 이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쓴답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이란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물건 만들어줌에 따라서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윤 자체가 많냐 적냐 가지고 공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200원짜리가 100원 되었어. 그럼 공급자 입장에 훨씬 더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적겠지. 이윤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윤이 감소한 것만큼 공급량은 뭐 하겠습니까? 줄겠죠.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은 이윤이 창출되니까 공급량은 더 뭡니까?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뭡니까? 감소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뭐죠?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항상 같은 방향 움직이죠. 따라서 이걸 우리 뭐랍니까? 다른 말로 비례관계다라고 쓰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은 이렇게 말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런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프를 통해 만들었는데 이런 건 좀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건 약속할 때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선이라 씁니다. 무조건. 이 가로축은 무조건 양입니다. 이건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로축은 가격선이고 가로축은 항상 양양.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물건 가격이 100원 되고 200원 되고 300원 되었을 때요. 자, 어쨌든 양이 이렇게 10, 20, 30 있죠. 그죠? 그러면 요 표를 그냥 그대로 만들어 보면요. 100원 되었을 때 내가 30개 정도 살 의사가 있더라. 200원 되니까 2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죠. 300원 되면 1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요하고 있습니까?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곡선이다라고 쓰겠죠. 수요곡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요곡선 일론법이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것부터 하자고. 현재 이게 양에 대한 표현이죠. 이 양은 많다, 적다 이 말은 이게 좌우입니까? 상하입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좌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좌우란 말 쓰는 순간 이건 전부 다 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거꾸로 가격은 분명히 이건 이 말 뜻은 상하죠. 그래서 항상 상이다 하라는 내용을 쓰면 무조건 이건 가격에 대한 설명이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용을 쉽게 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항상 뭐든지 우리 수요이든 공급이든 파악할 때 이 그래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양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양을 설명하고 나중에 가격을 설명해 준다고. 그럼 이 말 뜻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 말은 양이 뭐예요?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내가 10개 정도 산단 말은 가격이 얼마일 때? 300원이지. 근데 20개 정도 산다 이 말은 가격이 얼마일 때? 200원이죠?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양이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뭡니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본 결과 뭐 있습니까? 반드시 수요는 무슨 곡선이라고요? 우하향 곡선 쓴다는 거예요. 항상 양을 먼저 설명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말은 우측까지 점점 떨어진다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속에 보니까 여러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좌다 우다 이거 무슨 설명이에요? 양이지. 그죠? 상이다 하다 이거 무슨 설명이죠?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한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과 양은 반대 방향이지. 따라서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라고?
이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사실 만들어준 목적이 이런 거. 그러니까 복잡하고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래프 만들어준다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뭔가 이 그래프는요, 반드시 집에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오늘 하는 그래프, 하고 있는 대부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좀 또 그래프 또 설명이 있어. 그러니까 철저히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싫다 해서 버리면요, 나중에 시험 칠 때 계속 여기서 발목 잡힌다고. 그래서 모르면 이제 옆에서 무조건 물어보시고, 예? 물어보시고, 직접 내가 한 번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이 그려보는 거, 이 그려보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열어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공급 있죠. 이 공급도 한번 정리해보고요, 공급도. 자, 공급을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똑같이 세로축은 가격이고, 거꾸로 가로축은 뭐 있어? 공급량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현재 100원 되고, 200원 되고, 300원 되었을 때, 이 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100원 되었을 때 내가 1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다. 200원 되었을 때 이렇게 2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다. 그죠? 300원 되었을 때 3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연결한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공급 곡선이죠. 이제 공급 곡선 1번 법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합니다. 양이 뭐요? 우측으로 가기 위해선 가격도 뭐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되지, 그죠? 논리가.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뭐랍니까?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죠? 자, 근데 이 지문은 뭐 가끔 시험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통 거의 통상 틀린 말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있으라면 아마 가끔 시험 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 대신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이 말 대신 가격이 올라가면요. 수요량은 뭡니까? 네, 공급량은요? 이렇게 훨씬 사실 시험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 사실은.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이 말을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논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거기 있는 문제 5번과 6번입니까? 네, 5번, 6번 갑니다. 그 답에 대해서 절대 목숨 걸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 방향을 빨리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 답은 지금 큰 의미 없어요. 나중에 답이 맞다 안 맞다 파악하는 건 언제 파악해야 됩니까? 5월달 넘어서 판단하시라고. 그때는 답을 찾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가 중요하면 이렇게 시험 나오네? 그럼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 공부에 대한 방향을 빨리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키워드가 뭐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반비례지. 그 수요는 뭐 해야 됩니까? 감소한다 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6번요. 수요 곡선상 무슨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이죠.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 정리합니다. 자, 책 가보자고요. 책을 제가 앞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뭔가 같이 묶어봐서 서로 비교해야만 정확한 개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앞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71페이지 갑니다. 괄호 4번요. 자, 제목이 수요법칙이죠. 잠시만요. 만약에 내가 현재 수요법칙에 대한 답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수요법칙이 뭐야?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라고?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있냐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고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굵은 글씨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 대해서 내가 답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굳이 그 안에 내용 보지 말라는 거야.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나와 있죠. 그죠?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두째 줄 끝에 나와 있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거 마시면 돼요. 자, 뒷장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갈로 5번 갑니다. 5번. 제목이 뭐죠? 수요, 곡선. 이미 답 알고 있죠? 뭐예요? 우, 하향.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거기 내용 보니까 키워드는 하나, 둘, 셋 줄 나있죠? 우하향 형태로 나타난다 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공급으로 흘러갑니다. 자, 80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80페이지. 예, 갈로 4번 갑니다. 예, 공급법칙 나 있는데, 얘도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예, 셋째 줄입니까? 즉, 가격과 공급량 같은 방향, 같은 말이 뭐냐? 비례. 그죠? 같은 방향 대신 비례를 쓰는 차고요. 가격과 공급량을. 5차 가보게 81페이지 갈로 5번 갑니다. 공급 곡선 나 있죠? 얘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우상향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는데,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다른 거 없어. 유량과 저량이 제일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은요, 그냥 지문상 한번 뜰 수는 있어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거 뭐 있으면 정답은 사실 거의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 아시고 이제 예,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제일 중요하냐 보니까요. 예, 저기 있는 예, 책에 있는 73페이지입니까? 예, 73페이지. 양갈로 6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였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일단 요건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요. 쉬었다가.